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확실히 잡을 때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이죠. 이거 진짜 공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연말 내년 금리 궁금하시죠? 오늘 속 시원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려면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경제가 좋아져야 한다는 부분이죠. 자, 경제가 회복되어서 수요가 증가하고 높은 물가로 이어지면 강한 긴축도 버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경제가 안 좋아져서 수요 감소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건 옛날 모델이고, 최근에는요, 경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저금리 정책이 나왔고, 이 저금리 정책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흘러가서 주택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야 반대로 주택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구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현재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 어제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요, 전월 대비 0.9%로 예측치에 부합을 했고요. 미국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예측치를 뛰어넘는 1.1%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소비와 생산이 유지되며 강한 경제에 대한 믿음을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는 부분이죠. 미국 고용은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업률 3.6%, 완전 고용 상태죠. 게다가 전년 대비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5%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오히려 고용주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는 부분이죠. 그런 와중에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4월 CPI 8.3% 나왔죠. 예측치 8.1%보다 높았고, 전월 대비해서 8.5%에 비해서도 크게 낮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여전히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였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경제는 좋아요. 그러면은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강하게 긴축을 해도 된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런 몇 가지 지표를 봐도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이런 내용이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행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참석해서 실제 발언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이 한 발언을 요약하면요, 인플레이션이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는 방식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하락을 못 보면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것,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 그 과정에서 중립금리 수준이 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세 번째,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데 약간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긴축을 견딜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금리 수준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좀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물가가 정점 논란이 있는 건 맞고 실제 그것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데 현재 이제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8% 수준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올 텐데, 하락 과정에서 금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이 정해버린 겁니다. 기준을 찔끔 하락하는 것으로 긴축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고 한 거죠. 미국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면은요, 3월 대비 4월 물가 상승률 하락한 게 맞거든요. 8.5에서 8.3으로 하락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의 이야기대로라면 이 정도로 만족 못한다, 긴축은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연준은 물가 상승률의 급격한 하락을 원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점을 찍고 천천히 내려오는 것만으로는 긴축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6월과 7월 FOMC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핵심 내용, 중립금리를 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립금리가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도 않고 디플레이션을 일으키지도 않는 이론상의 정책금리를 의미해요. 자, 미국은 지금 2.5%, 한국은 1.75%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하면서 물가부터 잡겠다고 천명을 하면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이 2.5% 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실행을 하겠다. 왜냐면은
중립금리를 넘어선 통화정책을 세운다는 부분은 경기의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경기가 위축된 것을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3% 수준이 될 것을 암시를 한 겁니다. 세 번째,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데 약간의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금리를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오르게 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을 하면서 고용이 줄어들겠죠. 특히 지금 일부 대기업에서는 고용을 줄이는 모습이 실제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은 결국에는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겠지만, 자, 연준에서는 어느 정도는 무시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긴축 과정에서 부작용도 감내를 하면서 물가부터 잡겠다고 천명을 한 거죠. 자, 네 번째, 현재 긴축을 견딜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밝힌 겁니다. 간 경제를 믿고 물가를 잡을 때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거고, 중립금리 넘는 수준까지 신나게 올리겠다. 그래서 언론 기사가 어떻게 떴다? 물가 잡힐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할 것, 이렇게 뜬 거죠. 자, 이 말은 연말에 미국 금리가 사실상 3% 이상이 된다고 봐야 된다는 뜻 같습니다. 일단은 6월과 7월과 그리고 9월 달에 있는 FOMC에서는요, 0.5%포인트씩 3번 올려서 2.5%를 맞출 거예요. 아까 2.5%가 중립금리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고물가 상황에서 중립금리까지 가는 것을 늦출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올려서 아마 9월 정도 되면 2.5%는 확실히 될 거예요. 그럼 남은 11월 달과 12월 달에 FOMC가 있잖아요. 이때 그냥 0.25%씩 두 번 올려도 3%가 맞춰진다는 겁니다. 근데 0.25% 올릴지 0.5%포인트 올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 이상으로 본다는 거는 그 이상 3.25에서 3.5%까지도 열려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는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연준이 참고하는 물가지표인 코어 PCE 지수 5.2% 나왔죠.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 2%를 한참 치솟았습니다. 그럼 이게 적어도 3% 아래로 낮아져야 긴축을 멈추고 경기를 우선시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낮아질까요? 먼저 물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해야 돼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면서 원자재 생산과 이동이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로 이어져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자원의 무기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부분이죠. 물가 안정이 단기간에 잡히기 힘들거나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년까지도요. 한국의 연말 예상 기준금리는요, 2.25에서 2.5%입니다. 이창용 의원의 총재가 비스텝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 이후에 연말의 기준금리가 2.25에서 2.5%까지 갈 수 있겠구나. 시장의 이제 금리 전망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올해 3월 금토일까지만 해도 올 연말의 기준금리 전망치가 1.5에서 2%였는데 0.5%포인트 더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2.25%가 안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0.75%포인트까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 5월에 보면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2.5%, 대한민국은 1.75%였습니다. 이 정도까지 벌어지는 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허용되려면요, 조건이 있는데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워낙 달러 강세가 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미 기준금리 0.75% 차이가 버거울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연말 금리 지금 미국에서 최소 3%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2.5%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거죠. 당장 다음 주에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의 금리를 1.75%로 올리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2023년 내년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죠. 대한민국 금리는 올해는 물가, 내년에는 미국 금리와 연동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 미국 금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금리도 같이 치솟으면서
3%대도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와, 이 3%. 지금 부동산 가격 대부분 0.5%의 기준금리에서 형성이 됐었죠. 2.5%에서 3%의 기준금리 시대에 과연 부동산 가격이 유지가 될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저금리가 맞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 백날에도 이해가 안 되시지만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빠르게 열리게 되면 돈의 가치 변화에 따라서 자산 가격 변화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 차례라는 거죠. 역대급 긴축이 시작되지만 로또 분양 존재합니다.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자산 가격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도 많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분양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이죠. 자, 저희 쇼킹 부동산에서 두 번째 서적 청약 갑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로또 분양 100만원 공급 정보를 총정리해 두었고요. 진짜 돈이 되는 분양에 당첨되는 비법까지도 손이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